내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던 사람, 힘들 때면 말없이 옆에 있어줬고, 기쁠 땐 누구보다 먼저 박수 쳐주던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 친구와 마지막 통화를 한 지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네요. 처음엔 바쁘겠지 싶었어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늘 그렇게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유난히 쌀쌀하던 어느 아침, 연락도 없이 조용했던 그 친구의 빈자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TV를 켜두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자막으로 흘러나오는 뉴스와 주방의 후드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있는데도 마치 그날따라 세상이 조용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문득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쳐다보게 됐어요. 이 번호 언제부터 안 울렸지?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벨소리가 울릴 줄 알았는데 그저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기계음만이 내 귓가를 적막하게 때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설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수화기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친구의 SNS도 메신저도 마지막 기록은 반년 전. 오늘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다는 짧은 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어쩐지 그날따라 너무 그리운 거 있죠. 그 친구는 참 사소한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벚꽃이 피면 벚꽃 아래서 소주 한잔 하자고 연락했고, 장마가 시작되면 우산 잘 챙겨라며 걱정 어린 톡을 보내주곤 했죠. 크고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언제나 내 일상에 스며든 작은 온기가 되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매일이 특별하지 않아도 좋았던 건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추억이란 게 참 이상한 게 평소엔 생각도 못하다가 문득 어떤 냄새, 어떤 노래, 한 소절의 벼락처럼 떠오르곤 하잖아요. 그날따라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던 광고 음악 하나가 우릴 함께 웃게 했던 대학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밤새 라면 끓여 먹으며 시험 공부하던 날, 그 친구가 내 노트북에 라면 국물 흘려서 한참을 웃고 또 웃었던 기억. 그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연락 안 했지? 왜 한 번 더 전화하지 않았지? 후회는 늘 너무 늦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우린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 친구의 흔적이 어느 메시지함 어딘가에 남아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친구는 그저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오더군요. 대학교 졸업 후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안정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는 창업이라는 도전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이면 만나 술 한잔 기울이며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곤 했죠. 하지만 점점 바빠지는 삶 속에서 연락은 뜸해졌고 얼굴을 보는 횟수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가게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론 부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모습이 멋있었고 안정에 안주한 내 모습이 순간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와의 통화 중 야, 너도 이제 그만 나와.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봐야지. 평생 이대로 살 거야. 그 한마디에 마음 한편이 묘하게 흔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익숙한 일상에 안주했고 그는 더 큰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연락은 점점 줄었고
SNS에서 그의 소식을 강한히 접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일상이 화려해질수록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민폐 아냐?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생각들만 머릿속에 맴돌며 스스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척한 얼굴로 날 바라보는 그의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야, 너 얼굴 까먹을 뻔했잖아. 이놈아. 그 말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지만 그 웃음 너머로 묘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교 시절 어이없던 사건들, 고시원에서 라면 하나를 나눠 먹던 시절, 술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던 친구를 둘이서 들쳐 업고 오던 그 날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때로 데려다 주는 듯했고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 웃고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의 말투, 표정, 손짓 하나하나가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아닌 어딘가 지쳐 보이는 그를 보며 혹시 정말 많이 힘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득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쁜 거겠지. 일에 정신이 없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자꾸만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 몇 달이 지났고 어느 날 우연히 그와 함께하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너 그 친구 소식 들었어. 요즘 많이 안 좋다더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왜? 어디 아파? 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암이래. 말기라더라.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날 병원에서 더 많은 걸 물어보지 못했을까? 왜 자꾸만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였을까? 가슴속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성 사소함이 나왔고 나는 말했습니다. 야, 나야. 나 너한테 해줄 말 진짜 많아. 꼭 다시 전화 줘라. 기다릴게. 하지만 그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큰맘 먹고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내 마음은 수십 번을 뒤집히고 또 뒤집혔습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짝씩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그의 병실 앞에 다다랐을 땐 숨을 제대로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병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을 때 그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활기차고 농담을 던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그의 모습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마르고 떨리는 손. 어디서도 본 적 없던 그의 모습은 나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어. 그 짧은 한마디에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내게는 가슴 깊숙이 찔리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좀 더 빨리 연락했더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겼더라면,
이런 자책감이 온몸을 휘감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다시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우냐? 너 원래 그렇게 울보였냐? 내가 몰랐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너 때문에 운다. 너 이 바보야. 왜 아프다고 말을 안 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나는 다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네가 알면 걱정할까봐 말 못하겠더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내 곁을 지켜준 친구가 아픈 순간까지 내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그게 얼마나 아픈 배려였는지 모릅니다. 그날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바보 같은 이야기부터 서로가 서운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대학 시절 서로의 옷을 빌려 입고 소개팅을 나갔다가 동시에 차였던 날, 늦은 밤 거리에서 포장마차를 전전하며 함께 울었던 기억, 결혼 후 바빠지면서도 서로 자식들 키우는 고민을 나누던 날들까지 그 모든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너 기억나냐? 그때 우리 새벽에 바닷가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늙으면 같이 여행 다니자고 약속한 거. 그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야지. 그 말에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늦기 전에 더 많이 함께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내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늦어도 지금 와줬잖아. 이게 어디야? 그의 말에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우리는 조용히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두워지는 거리를 혼자 걸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떠나기 직전에서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늘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아침 일찍부터 병실을 지켰고 하루의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와의 시간이 점점 소중해질수록 마음 한편에는 점점 더 큰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라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와 다시 마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느낀 따뜻함과 감사함. 우리의 우정이 다시금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고 그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나는 어느새 그와의 병실에서 나누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우리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친구의 모습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늘은 날이 참 좋네. 어느 날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평범한 그 한마디가 어쩐지 너무 슬프게 들려서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좋아지면 밖에서 같이 걸어보자. 그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아픈 웃음이었는지 나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친구의 기억력과 체력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넘어가곤 했던 사소한 일들이
이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날은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방했지만 어떤 날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죠. 너 누구냐? 어느 날 친구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야, 너 친구. 나 기억 안 나?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미안하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의 병실을 급히 나왔습니다. 복도 한쪽 벽에 기대어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건지, 왜 하필 그 친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순간엔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을 찾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다시 나를 못 알아볼까봐, 혹시 다시 가슴이 찢어질까봐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그와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나는 또다시 용기를 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갔을 때 그가 밝게 웃으며 나를 방했습니다. 왔냐? 왜 이렇게 늦었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다시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너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인다.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이렇게 정신이 맑아질 때가 있어. 그래, 오늘은 얘기 많이 나누자. 하고 싶은 말 많으니까. 그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해. 내가 아프고 나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을 먼저 걱정하던 친구였으니까요. 너 나중에 우리 가족들 만나면 잘 좀 챙겨줘라. 그의 부탁에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네가 없더라도 내가 네 가족 잘 돌볼게.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그가 조용히 내 손을 다시 꽉 쥐었습니다. 병실에서 보낸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줘. 너도 네 삶을 살아야지.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꼭 나아질 거야. 나는 애써 그의 말을 부정했지만 속으론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지만 그와 내게 이렇게 빠르게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은 시간 동안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더 간절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 함께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걸 가슴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내 발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그의 가족들이 침대 주위에 모여 있었고 친구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들어가 친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고 나를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작은 숨소리만큼이나 약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오래 기다렸어. 너 꼭 와줄 거라 믿었거든.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지만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오지. 너 혼자 두고 어딜 가냐.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난 괜찮으니까. 나는 고개를 숙이며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바보야. 우리 약속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약속 다 못 지켜서.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려고 써놨어. 내가 꼭 주고 싶었던 거야. 나는 그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갔던 여행지, 맛있게 먹었던 식당, 사소한 농담들까지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 우정을 소중히 여겼고, 내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요. 이걸 언제 다 쓴 거야? 몰랐어. 내 말에 그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언젠가 꼭 줘야지 했는데 이제야 주네. 고맙다, 친구야.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떠나보낸 후 내 삶은 한동안 정지된 듯 했습니다. 그가 준 수첩을 펼쳐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첩 속 글자 하나하나가 그리워서 그의 흔적을 찾으려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수첩을 넘기다 우연히 발견한 그의 메모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넌 행복해야 돼. 우리가 함께했던 기억이 내 삶을 밝게 비추길 바란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그를 다시 만난 듯 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없는 삶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지만 그와의 기억이 내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탁대로 가족들도 잘 챙기기로 했습니다. 가끔 그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그를 추억했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의 소식을 전하며 그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나 또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크고 허전했지만 함께 추억을 나누며 조금씩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공원을 홀로 걷곤 합니다. 그가 좋아했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겁니다. 야, 오늘은 날이 좋네. 거기선 잘 지내고 있지? 네가 참 그립다. 우정이란 살아있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떠난 뒤에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말을 건네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 하나를 지키려 합니다. 혼자서라도 우리가 함께 가기로 했던 여행지를 하나씩 돌아보기로 한 겁니다. 그가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슬프지만 나는 그가 늘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바로 전화를 걸어보세요. 언제든 나중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표현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